태는 모체와 연결된 생명줄이다. 여러 문화권에서는 출산 후 태를 귀하게 처리해왔다. 우리나라 민가에서는 대부분 왕교의 태를 태운 후 처리했다. 아기 일생의 평안을 비는 장태 문화이다. 조선 왕실은 길지를 찾아 태를 매장하는 태실을 조성했다. 생명 존중이 담긴 세계 유일의 장태 문화이다. 조선 시대에는 이 왕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태부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요 백자 항아리에다가 태를 담은 후에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아서 이 태를 묻게 됩니다. 이런 지역을 태실이라고 하는데, 태실은 그만큼 이 조선 왕실에서 왕자녀의 출생을 신성시하게 여기고 명당에 잘 이제 보관을 해서 좀 왕실의 평안이라든가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성한 솔숲에서 맑은 기운이 흐른다. 가파르지 않고 온화한 산등성이가 편안해 보이는 곳. 주산인 선석산 남쪽에 좌총령 500호 양상으로 뻗어내려와 감싸는 한가운데 봉긋한 지형. 풍수에서 일컫는 길지, 돌혈이다. 아무래도 이제 태실은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명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흩어져 있어요. 전국에 뭐 여러 지역으로. 그런데 아주 그 특별하게 우리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그 왕자들의 그 태실을 한 곳에 이렇게 함께 봉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성주 지금 오락면 이 지역이 아주 그 풍수지리적으로 검증이 되고 명당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좀 부분이기도 한데요. 태봉이라 일컫는 이곳에 세종대왕자 태실이 있다. 성주 선석산에 있는 세종대왕자 태실은 총 19기가 있다. 세종대왕의 왕자 19분 중 문종을 제외한 18왕자의 태실과 원손이었던 단종의 태실이다. 조선 왕조 가장 큰 규모의 태실로 왕조가 교체된 조선 초기 태실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조선 왕실의 태실은 여러 격식과 절차를 거쳐 조성된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를 100번에 걸쳐 정성스럽게 씻어 약재 처리하는 세태의식을 한다. 크고 작은 항아리 2개를 준비한 후 작은 항아리 바닥에 엽전이나 금박을 깔고 태를 넣어 기름 종이와 비단으로 항아리를 덮는다. 태를 넣은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넣어 빈 공간을 솜과 종이로 고정한 후 입구를 밀봉한다. 태 항아리에는 홍패를 다는데 홍패 앞쪽엔 생산일과 생모를, 뒤쪽에는 담당 내관과 의관의 서명을 적는다. 궁에서는 장태를 주관할 태실 도감을 설치하고 태항아리는 태실지와 봉안일이 정해질 때까지 길한 방향에 보관한다. 태실 도감이 만들어지고 앙태사를 총 책임자로 하여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궁궐에서 태를 안전하게
갖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각 지역을 건너올 때 경기도를 또 벗어나서 충청도로 오고 이 경상도까지 오게 될 그 전 과정의 고위 그 지역민으로서는 그 왕실의 태가 온다는 것에 대한 환영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봉송된 태항아리는 봉안 의식을 거쳐 태장지에 매설하는데 지하의 땅을 파서 태함을 안치하고 흙을 덮은 후 성물로 치장한 다음 성물 앞에는 아기비를 세운다. 이렇게 조성된 태실을 아기 태실이라 한다. 이곳 태실은 조선 세종 때 조성이 된 태실입니다. 조선 500년 전체로 봤을 때는 조선 초기 양식에 해당되는데 이후에 다른 곳에 있는 태실과는 사뭇 모습이 다릅니다. 이곳은 조선 왕실에서 조성한 태실에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태실 성물은 천지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부분 개첨석은 둥글고 바닥에 있는 기단석은 네모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북처럼 생긴 둥근 돌인데 그것을 중동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간 세상을 상징합니다. 태항아리 구조 또한 다르다. 내호와 외호로 구성된 양식과 달리 세종대왕자 태실의 태호는 분청사기 인화문안 위에 태가 들어있는 평조호를 얹고 분청사기 인화문계로 전체를 덮고 있다. 한편 아기 태실 주인이 왕이나 왕비가 되면 성물을 다시 치장하는 가봉 태실을 조성한다. 세조 태실은 아기 태실이 아닌 가봉 태실이다. 보통은 성물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봉비를 세우지만 세조의 가봉 태실은 기존 아기 태실에 가봉비만 더한 모습이다. 세조의 가봉 태실 앞쪽으로 기단석만 초라하게 남아있는 화이군의 태실이 있다. 같은 처지의 태실이 5기. 세조 등극을 반대하고 단종 복위를 도모했던 5 왕자들의 태실 흔적이다. 세조는 이들 5 태실 성물을 태봉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 1970년대 정비 사업 때 일부를 수습했다. 세종의 원손이었던 단종의 아기 태실도 땅속에 방치돼 있던 것을 발견해 보수했다. 태실에는 전당 관리가 임명되고 수호 사찰이 지정된다. 태봉 인근 선석사는 세종대왕자 태실의 수호 사찰이다. 태실 주변은 사방으로 금표비를 세우고 경작과 벌채를 금했다. 그러나 세종대왕자 태실을 제외한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일제강점기 때 원형이 파손됐다. 성주군은 바로 태실과 더불어 조선 왕조 실록을 또 보관을 했던 성주 사고가 있었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태실 그리고 이제 사고 그야말로 조선 왕조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뿌리가 되는 이런 어떤 흔적들이 이 성주군에 그대로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는 이 성주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역사 문화에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군은 세종대왕자 태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